어저께 윤통의 헌법재판 최후 진술까지 끝내면서 이제 헌재에 관련한 모든 스케줄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다이나믹한 느낌도 나지만 뭐 대다수가 그냥 예상한 대로 그냥 흘러가서 예상한 대로 끝났다,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건 이제 윤통이 직접 나와서 본인이 이제 이 탄핵 재판 과정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느꼈고 바라보고 또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되게 중요했을 텐데, 윤통의 메시지가 음 좀 평가절하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 매체에서도 윤통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이게 뭐냐. 네, 굉장히 실망스럽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막 나오고 있네요. 중앙일보의 사설 한번 보시죠. "최후 진술까지 실망스럽다." 예, 이거 중앙이야. 예. 야, 누가 보면 한겨레인 줄 알겠다. "국민의 사과는 했는데 승복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런 게 예전에 내가 자꾸 종북 단체랑 많이 비교하잖아요. 제가 노래도 만들었듯이 예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을 때 그때랑 되게 비슷해. 종북 단체들도 헌재 판결도 인정 안 하겠다. 그냥 끝까지 뭐 "이건 잘못됐다." 이러고 뭐 지들이 뭘 할 것처럼 막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통의 이제 국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 빨갱이들이나 주로 갖는 마인드야. 우리가 뭐 법원이나 뭐 이런 거에 승복을 안 할 거면 왜 우리나라에서 사냐고. 그냥 북한 가지. 그냥 북한이나 가든지 뭐 법이 없는 그런 다른 나라 가서 거기서 뭐 윗대가리한테 충성을 다하고 살면은 그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부정하냐 이거지. 이게 보통 이게 빨갱이들이 하던 짓인데, 이게 어쩌다가 우파 쪽에서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종북단체가 하듯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이제까지 디스곡 만들고 그걸 비판해 오면서 저렇게 천박한 좌빨들 말이야. 우리나라 시스템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나라 시스템을 부정하는 이런 반사회적인,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자유적인 이런 못돼 먹은 빨갱이 같은 놈들이라고 그렇게 욕했는데, 이걸 지금 우파가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승복 의사를 안 밝히고 마치 마지막에 무슨 폭동이라도 일어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를 꿈꾸는, 이런 걸 보고 이제 프롤레타리안 레보루션이라고 하네요. 프롤레타리안 레보루션 이래 가지고 이걸 기대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오랜 역사를 가진 빨갱이 놈들도 헌재에서 날아가고 나서는 그냥 가루로 그냥 사라졌다라는 거. 근데 뭐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이 개독교 애들 모아 놓고서는 거기서 폭동 일으켜봤자 역시 가루가 돼서 인생은 실전이다. 이 존만화로 그냥 끝나버리죠. 예. 우리는 심지어 역사도 짧아서 애들 모아봤자 한 줌단밖에 안 돼. 그런 애들 가지고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없고, 폭동이라 봤자 뭐라고 해야 되냐? 그딴 거 그냥 경찰 몇 명으로도 그냥 진압당하는 그런 뭐 족밥들로 이게 모아봤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윤통이 이럴 때는 사리 판단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야, 이게 어차피 각이 안 나오는구나. 내가 이걸 빨리빨리 이걸 하려면은 뒷수습이라도 잘해야 뒤탈이 없겠다. 내가 하다못해 사면이라도 받을 가능성을 높여놔야 되는데, 좀 뭐 거의 이 정도면은 전 국민 빌런이 될 판이야 지금.' 예. 개헌 추진이라고 뜬금없이 얘기했지만 현실성 의문이다. 이거 좀 중앙일보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윤통의 어제 최후 진술에 대해서 어떤 범우파적인 진영에서조차 잘 이해를 못하는, 이 메시지가 이게 뭐야? 이런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윤통의 특유의 비현실주의랄까? 현실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나는 최후 진술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달 중순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현직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헌정사상 처음인데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게다가 각계 원로의 주문까지 잇따랐죠. 윤통께서 이렇게 하길 바란다, 뭐 화해 메시지, 자기 반성의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크게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또 피해도 보고 또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법적 처벌이나 이런 걸 많이 받게 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어떤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구속이 된 군 관계자들,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군대 내에 많은 그런 뭐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또 군대의 어떤 안보력이 약화되거나 이런 문제들,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민간인이 개입한다든지, 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 외에 뭐 이런 여러 그 폭도들 때문에 그 법원에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과 반성, 끝없는 반성을 통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들께 나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또 자기가 어떤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좀 추태를 부렸다, 뭐 이런 등등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인해서 어떤 법을 지켜야 된다, 영장을 지키자,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고 헌재의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긍할 줄 아는 그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헌법 수호 의지라는 거야.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를 대통령이란 인간이 먼저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도 그렇게 했구나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부정하고 그냥 나는 막 살래, 니들이 뭐 왜 간섭해, 이러면은 그런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신병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막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막 나가는 세상이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좌빨 종북 새끼들이 원하던 프롤레타르 레보루션 되는 거야. 법이고 뭐고 없다, 다 부셔라, 그냥 불태우자, 봉기하자, 뭐 이런 어떤 사회 부적응자들과 이 반사회적인 그 빨갱이 놈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간첩들이나 이 종북 빨갱이들이 활개치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들어준 게 윤통이 돼버렸어. 군대도 개판으로 만들고 국정부도 개판으로 만들고. 그런 점에서 반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국민 호소용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항변을 되풀이했다.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는 오히려 더 늘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이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한다며 야당을 맹공을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윤통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다. 그래요. 자신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이 왜 나왔을까? 개뜬금이죠, 개뜬금. 이런 게 정말 뜬금이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윤통이 되게 뜬금이 없는 캐릭터야. 보면은 계엄도 되게 뜬금이 없잖아. 계엄도 날짜도 이상하거니와 시간도 이상하고 계엄의 이유도 이상하고 상황도 이상한데, 하여튼 계엄을 개뜬금 타이밍에 계엄을 해. 그리고 개뜬금 타이밍에 갑자기 국회로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 그리고 개뜬금 타이밍에 해제를 한참 있다가 하고, 개뜬금 타이밍에 대국민 담화를 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개뜬금이야. 하여튼 인물 자체가 되게 뜬금이 없어. 네, 여튼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뜬금없는 발언까지 나왔죠. 그러면서 자신은 대외 관계에 치중을 하고 국내 문제를 총리에게 넘기겠다.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탄핵 기각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이게 과연 야당을 그렇게 까대면서 개헌에 필요한 국회 호응을 끌어낼지는 의문이다. 제가 어제도 이제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거대 야당이 공작 세력이라면서 또 무슨 그 국가보호법 처벌 전력이 있는 이런 북한 간첩과 연계돼 있는 놈들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그런 야당과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 개헌을 할 거면은 먼저 총선에서 압승을 해갖고 국민의힘이 한 190석, 한 195석 가져갔어. 뭐 이런 반국가 세력이 뭐 야당 애들이 합쳐가봤자 뭐 105석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개헌을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아니 야당 민주당 놈들이 190석, 뭐 야당 놈들이 190석이 넘는데 우리 가지고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런 놈들 가지고 개헌을 하자는 게 오히려 이게 중국 간첩이나 생각할 법한 얘기잖아. 어디 북한 간첩이나 중국 간첩 애들이 생각할 거잖아. 왜 야당이 190석이 넘는데 이때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거부터가 이상해. 그러니까 뭐 개헌을 할 거면은 뭐 야당을 달랠 생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신나게 야당 까다가 갑자기 야당과 함께 개헌을 하겠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반국가 세력이나 무슨 개헌이야.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나 이 부분을 지지자들에 당부하지도 않았다.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며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격화될까 염려스럽다. 결국 국정 정상화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는 동아일보. 끝내 달라진 건 없었다. 이 보수 언론 매체들도 다들 생각하는 게 지금 비슷한 거야. 이 윤통의 메시지를 보면은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교양,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이나 어떤 그 인성, 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지식, 뭐 참 지식이겠지, 참 지식. 이런 부분들이 너무 결여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목을 보면 윤통이 꼭 계엄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할 만한 품위 그래, 품위. 그래서 이걸 합쳐서 품위라고 할 수 있겠네. 품위가 너무 없다는 거야. 너무 경하다는 거지, 경. 너무 경해. 가볍지. 뭔가 묵직한 사람의 그런 대인배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아량,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이해력, 뭐 어떤 사회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가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경해 지금. 그 메시지가 너무 가볍고 경하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 이제 친박이 되는 거예요. 친박. 예. 이 친박이라는 게 친박 아니에요. 예. 친이명밖에 아니에요. 예. 천박해진다는 거야 점점. 예. 친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이 아니더라도 윤통이 과연 이런 식의 수준으로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런 험재에 가서 또 이런 수준밖에 안 되냐. 그렇다면은 국가적인 위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어떤 경제적인 위기, 뭐 IMF, 신용등급 강등 등등등의 이런 사회적 위기가 왔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걸 관리할 능력이 있겠냐. 자기 앞에 있는 자기 위기 관리를 이렇게 못하는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윤통이 그저 포괄적 유감 표명 수준에 멈췄다. 예. 이번에 국가적 손실과 국민적 상처에 비춰보면 자성과 뉘우침은 여전히 미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변론 과정에서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많은 증언과 정황이 나왔음에도 윤통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줄탄핵과 입법 폭주만을 앞세워서 야당 탓만하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황당한 주장만 반복했다. 그래놓고 이런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냐는 강변만 했던 것이다. 결국에는 윤통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통을 두고 우리 사회는 찬반으로 극렬하게 나누기만 했다. 그런데 윤통에게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약속은 물론이고 지지 세력을 향해 승복을 당번한 반언조차 없다는 건 유감이 아니었었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종북 좌파 단체가 주로 하던 짓거리라는 거예요. 윤통은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다며 마치 폭도들을 두둔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이제 윤통에 대한 비판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한 이제 실망감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윤통이 그 국민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통령의 위엄이 있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그 뭐라고 할까나 일개 그 천박한 그런 밑바닥 애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거를 나는 생각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 돼. 그럴 거면은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거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 그런 면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면서 내가 뭐 어떤 과도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틀린 얘기도 했겠지만 반성한다. 더 앞으로 잘하겠다. 더 보완하겠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어쩌어쩌 하겠다. 이러면서 뭔가 대국민을 향한 그런 지성 있는 이야기, 품격 있는 이야기를 다들 기대했단 말이지. 그걸 기대하고 이제까지 언론도 기다려준 건데 메시지에 그런 게 없어. 메시지가 대통령이란 인간이 틀투부 하듯이 무슨 뭐 반중주의, 반러주의 뭐 이런 걸 외치려 되는 거야.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모순적이잖아. 중국과 자기도 악수하면서 뭐 경제협력 하자고 자기도 사진 찍고 이래놓고 갑자기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이놈의 중국 놈들이 간첩을 보냈다 이런 식이면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잖아. 그럼 자기는 그 중국이랑 왜 사진 찍고 왜 중국이랑 외교를 왜 하냐? 되게 웃기는 양반이잖아.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밑바닥에 있는 삼류 쓰레기 틀투버들이나 하는 얘기야. 대통령이 되면은
베트남도 공산국가고 어디도 공산국가고 어디도 뭐 독재국가고 그런 나라들과도 경제협력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야. 단지 우리는 이념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정도 선에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어느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그러고 까고 나가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윤통의 수준이 너무 정치에 대한 무지함과 또 국익을 위한 줄 모르는 이런 이제 사고, 어떻게 보면은 틀투버들의 세계관에 완전히 갇혀서 거기에 경도당에 있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준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갇혀 있는 거라고. 더 넓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 더 넓은 국민들을 바라보고.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야. 저러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중주의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다 느껴.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하지만 대통령이란 인간이 저래버리면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중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서 피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서로 간에 그런 얘기를 안 해. 뭐 다른 나라 일본의 입장이나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뭐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걔네도 속으로는 한국 욕해. 한국 놈들 아주 얍삽하고 얄밉다고 욕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서로 티를 안 내지. 어느 지도자가 그딴 걸 막 드러내고 한국 뭐 싸가지가 없다. 한국 놈들이 이러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 그런 거 밑에 커뮤니티에서 사는 삼류 애들 네티즌들끼리 싸우고 그런 걸로 싸우는 거지. 지도자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라고. 국익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포용을 하고 더 넓게 앞으로 내가 뭐 이런 지금 대외 경제 상황이 이런데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었다. 중국과도 내가 이런 뭐 덤핑 문제도 있고 관세 문제도 있는데 중국과도 이런 얘기를 해보고 또 미국과도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 뭔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주면야 말을 안 하지. 근데 사람이 얘기하는 게 무슨 틀투부가 방송하듯이 거기서 그러고 앉았냐고. 딱 계좌번호만 걸어주면 바로 틀투부잖아. 바로 수준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언론의 기준에서 볼 때는 너무 한참 밑바닥인 거야. 한참. 완전 지하 3층 4층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윤통이 얼마나 그 정치의 무지한, 그리고 정무 감각이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 보수 언론마저도 지금 비판적인 상황이 왔고요. 또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뭐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겠지 당연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승복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 예.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온도차가 감지되었다. 비윤계에서는 실망 섞인 반응이 나오는데, 안철수 윤통은 현재 어떤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없어서 실망입니다라고 지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 우파가 어떤 게 국익을 위한 거고 어떤 게 지금 합리적인 거고 또 어떤 것이 우리가 이재명이나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인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뇌가 썩어버렸어. 지금 뇌가 썩어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인간 취급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근데 웃기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저 최후 진술에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 기대하던 부정선거의 새로운 증거나 엄청난 한방이 있다, 뭐 엄청난 반론을 증거를 제시해서 뒤집어 놓을 거다, 그딴 거 없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계엄을 한 이유가 뭔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어서다, 중국 간첩에 대한 뭐가 있어서다, 트럼프와 공동 작전을 했어서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하면 되잖아. 헌재에서조차 증거 제출도 못했고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얘기했었을 텐데 하나도 얘기 못했다라는 거야. 그럼 뭐냐고. 트럼프와 공동작전을 했다는데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 중국 간첩을 잡았다면서 왜 그 얘기를 헌재에 안 했을까? 없으니까 안 한 거잖아. 아니요, 윤통이 멍청해서 안 했나? 알면서 그걸 끝까지 비밀로 지켜야 될 일이 뭐 있냐? 어디 다른 매체가 다 보도한 건데 왜 그걸 헌재에서는 얘기를 못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고. 이 세계관이 우파의 이름으로 이해되고 용납될 수가 있는 세계관이냐? 아니잖아요. 생판다 거짓말에 헛소리에 헛소문에 바보 같은 이야기에 경도당해서 지들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가 중국 간첩이나 북한 간첩이 더 활개치게 만들어주는 꼴이잖아. 그런 인간들이 왜 우파 감별짓을 하고 우파 심사위원이 되고 우파 인척하냐 이거야. 이러니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라고. 윤통은 저런 태도면요,
탄핵을 넘어서 스스로 하야해야 돼. 격이 안 맞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의 수준 뭐 정치의 수준이 낮긴 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민주의식이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대통령의 어떤 레벨에 한참 모자란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딱 저 수준에 걸맞는 게 그냥 틀투브 하시는 거야. 그냥 계좌 걸어 놓고 앉아 가지고 그냥 먹방 하시면서 그냥 거기서 마누라랑 만담하시면서 그냥 이번에 이재명이 어쩌니 중국 간첩이 왔다면서 나 씨 이런 놈들은 그냥 내가 한 방에 그냥 바로 그냥 구속인데 말이야. 그런 거 하시는 게 딱이야. 괜히 본인이 어떤 권력을 노리고 괜히 자기가 배지를 달고 자기가 무슨 명령을 하려고 자기가 무슨 개엄도 이렇게 못하는데 무슨 자기가 개헌을 한단 말입니까? 헌법 자체도 안 지키고 절차를 안 지킨 사람이 어떻게 헌법을 바꾸겠다라는 거야. 어? 자기 계몽을 할 누군가를 계몽할 입장이 아니라 본인이 계몽을 당해야 돼. 나한테 와서 나한테 계몽을 당해야 될 입장이야 지금 윤통은. 본인이 어떻게 누굴 어느 국민을 계몽을 하겠다라는 거에 주제 파악을 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내가 지금 내야 되는지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부족하신 분이면은 본인이 공부를 한참 해야 돼요 지금. 정치를 내가 볼 때 한 10년 이상 해야 돼 저렇게 보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 배워가지고 이상한 삼류 틀투브나 보면서 거기서 자기한테 아부 떠는 애들 방송만 보니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체가 나라를 망치고 간첩들이 활개치게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본인이 정말 간첩 잡고 싶다면 어떻게 민간인한테 군사작전을 맡기고 미국을 한테 보고도 하고 지 마음대로 군사작전 합니까? 한미연합사령부에 얘기도 안 하고 군사작전하는 이런 식의 대통령이 어디 있어? 이건 뭐 종북 빨갱이 대통령도 그러진 않았다. 아무리 권력이 세던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계엄하지 않았어. 미국한테 사전에 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윤통은 얘기도 안 해서 미국한테. 아니 그래놓고 뭐 트럼프랑 공동작전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윤통이야말로 계몽을 당하셔야 돼. 한참 당하셔야 돼. 계몽만 한 10년 당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마누라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하면서 오히려 중국 간첩, 북한 간첩, 이재명만 도와주는 바보짓을 했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야. 이런 면에서 윤통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거나 국민들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는지가 잘 증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수록 간첩들이 더 나대고 빨갱이들이 더 나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이재명만 도와주고 이재명만 구사일생 된 셈이죠. 이 상황에서 가장 득본 거 결국 삼류 틀투브랑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우파는 다 망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파 괴멸 진정한 우파 괴멸러지. 이분의 마누라랑 같이 그 부부가 우파 괴멸을 시킨 거예요 지금. 만에 하나 이 과정에서 진짜로 이재명이 대통령까지 된다. 우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냐.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특검이란 특검은 다 통과시킬 텐데 그러면 그렇게 연루돼 있는 국민의 의원들 죄다 잡혀가. 순식간에 9석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라고. 윤석열이란 한 사람 때문에 우파가 지금 너무 많은 걸 잃고 있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니 중국 간첩 99명이니 거기다 웬 개독교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설쳐대는 그리고 폭동까지 일으키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폭력 거기에 개독교 사이비 교주 음모론 거짓 선동 언제부터 우파가 이딴 걸 빨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혐오하고 그걸 극도로 싫어하는 애들의 모임이 우파인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윤통이 뉴라이트 꼴통들 과거에 김일성 찬양하던 꼴통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마지막으로 아직도 김한길은 윤석열 정부에 아직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기 이 조기 대선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우파의 후보들이 있어요. 이 우파의 이 조기 대선을 감안해 보면은 그래도 좀 묵직한 인물들이 있어. 이제 오세훈, 홍준표. 뭐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우파 쪽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안철수 까지 있죠. 그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언급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창용이라든가 뭐 최상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 멀리 지금 이제 소문으로 퍼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통이 얘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뭐 했다는데 그 양반이 뭐 원희룡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 끄트머리에서 이제 원희룡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지도 면이나 그래도 어떤 전통성 문제,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페이소스를 보면은 그 오세훈과 홍준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의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이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내냐가 오세훈, 홍준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돼. 그래서 이런 대선 주자들은 말을 안 하는 쪽이 차라리 나아. 못할 거면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차라리. 근데 우리 준표 형님이 누가 참모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준표 형님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통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말이 윤통의 평소 생각이었다며 높이 평가를 했다. 윤통의 진술을 들어보니 비상계엄에 막전 맞고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복귀하면 외교 국방위만 전임하고 내친흑 총력에 맡기겠다는 진술도 8월에 4개 했던 말씀과 같다. 아, 4개 한 발언과 같아. 최후 진술이 작년 4개 한 발언과 같아. 내가 했던 발언이 아니라 4개 했던 발언과 같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 진정성이 엿보였다. 계엄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계엄은 불법은 아니라 부적절했다는 게 제 생각과 뜻이 일치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러고 불법이 되면 어쩌려고 하시나. 예. 앞으로도 어떤 정파와도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말씀도 뒤늦었지만 진정성이 보였다. 탄핵 기각이 될 수 있는 최종 진술로 보입니다. 예.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의 계엄이라는 단어에 연상되는 부정적 기억과 트라우마를 악용해 선동하고 있다는 대통령 진술을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홍준표는 지금 탄핵,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이게 내란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준표 형님은 윤통의 어떤 권력 남용, 그러니까 직권 남용까지는 성립이 되더라도 이게 내란까지는 아니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약간 그 형용 모순이기는 해. 왜냐하면은 내란이라는 걸 하려면은 반드시 직권 남용이 필수적으로 발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홍준표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얘기하잖아. 직권 남용과 내란은 별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란 안에 이미 직권 남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의 주장 자체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설득력이 좀 사라지는 주장이지, 내란을 하려면 반드시 직권 남용이 필수적으로 발동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꾸만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게 내란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이 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저걸 통해서 홍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홍준표는 이제 차기 대선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입장에서 저런 주장을 하는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개독교 중심의 전응아 또라이,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매국노 같은 새끼들이지. 혹시나 나라 망치는 이런 폭도 새끼들이랑 매국노 같은 이런 삼류 저질 쓰레기 새끼들까지라도 자기가 모아서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 이 얘기는 홍준표가 과거에 자기가 이 경선에서 밀렸을 때 그때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자기가 당내에 세력이 없다 보니까 다 뺏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강력한 자기 지지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흔히 말해서 이런 지금 우파도 아닌 가짜 우파 애들을 갖다가 데려다 자기가 쓰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는 거거든. 왜냐면 이거를 차기 대권 주자 중에서 이걸 손을 대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없으니까.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 이거는 되게 많은 걸 잃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판단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런 거 가졌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꾸 윤통을 지지하는 이 개독교 매국노들, 개독교 어떤 뭐 또라이들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도 좀 드러내지만 동시에 자기 딴에는 다음 대선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이 대선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도 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다른 쪽에 인터뷰할 때는 막상 대통령이 탄핵되시면 자기가 대구시장 던지고 나오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입장은 이도저도 아닌 거야, 사실은. 여기서 개독교 또라이들한테 붙어 먹다가 아니면 또 뛰쳐나와서 자기가 중도 확장하겠다,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준표 형님의 저런 식의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대권 후보들한테는 완벽하게 지금 약점을 잡히는 셈이 되거든. 그러니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경선에서 홍준표가 두들겨 맞고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경선을 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고 날아간다라는 건데, 아니 개나 소나 뇌세포가 3개만 있어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될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홍준표 역시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거야. 현실 감각이 뛰어나야 대통령이 되는데 현실 감각이 윤석열만큼이나 없네가 되면 뭐야? 그냥 윤석열 똘마니가 되는 거잖아. 그래도 저런 이미지가 나오면 안 돼. 홍준표 입장에서는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 왜 저런 짓을 했냐 이러고 오히려 혼을 내야 맞는데, 본인이 명태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로 자기가 당해놓고도 윤석열 발밑을 핥아대는 이런 그림으로 가니까 홍준표가 옛날 홍준표가 아니다. 완전히 뭐 윤석열 밑에서 이 뭐라고 하냐, 이 사이비 개독교 애들한테 완전히 그 뭐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게 뭐 대구의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홍준표가 결국에는 이 경상도에 특히 이 뭐 이런 흔히 극우라고 말하지만 극우도 아니 그냥 전우가 집단이 이렇게 휘둘리는 이런 그림으로 가면은 홍준표라는 사람이 경선 경쟁력을 얻기에는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이슈는 전혀 긍정적이지가 않아. 왜냐면은 이런 뭐 일명 이런 그 개독교 중심의 전응한 놈들은 홍준표를 아예 애초에 안중에도 놓지도 않아. 걔네들은 그냥 김문수로 가거나 아니면 윤통이 지목하는 어떤 애를 또 지목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에게는 안중도 없어. 근데 왜 홍준표가 저러고 앉아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전략이야 지금. 그러니까 홍준표가 결국엔 이것도 준표 형님의 나이를 먹고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총기가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거예요. 저거는 지금 지지자들이 말리든지 아니면 참모가 말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조절이 안 되는 걸 보면은 홍준표의 시간이 이제 끝나갔구나. 홍준표가 저러고서는 저거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 강을 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한동훈이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오세훈이 명태균 이슈로 그냥 막 정신없을 때 요 틈에 한동훈은 책을 내고 베스트셀러 올라가면서 온갖 메시지를 다 던져요. 막 던지는데 나름대로 차별화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전략을 잘 짠 것 같아. 왜냐면은 홍준표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겠지. 그리고 명태균이 또 이런 추가적인 황금폰이 공개되면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곤란해질 줄은 몰랐겠지만 이게 반사적으로 한동훈에게는 마치 길을 확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언론이 한동훈한테 몰려가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야. 한동훈이 자기 책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썼는데 어떤 걸 지적했느냐. 계몽령은 이해 불가다. 국민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다. 하하. 준표 형님과는 완전히 메시지가 다르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홍준표와 한동훈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예, 이 완전히 달라. 이거는 같아질 수가 없어. 완전히 이거는 굴절이 심하게 나갔고 한쪽은 저기 뭐 북극으로 가고 한쪽은 완전히 남극으로 가는 이런 구조로 보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야. 계몽은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을 가르치는 거다. 국민은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 계엄 해제가 안 됐다면 경제 안보가 망가졌을 거다. 한동훈이 경고성 계엄이라거나 계몽령이라는 식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렵다. 윤통의 평화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런 거는 상식이죠. 예. 상식적인 거라서 사실 뭐 특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데 홍준표 형님이 완전 반대로 이 내란인지 계란인지를 구별을 못하는 이런 홍준표식의 내란 옹호 주장이
역으로 한동훈의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계몽이란 말이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뜻인데 우리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윤석열이 뭐 이런 지적이죠.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이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뭐 주룩주룩 그랬다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내용들, 이 메시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윤통에 대한 뭐 윤통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은 부분들이 윤통의 거짓말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윤통이 담화문에서 뭐 야당이 어떤 예산을 깎았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그런 예산 뭐 예를 체코 원전 예산을 깎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이번에 최후 진술 때도 얘기했던 무슨 뭐 국방 관련해서 예산 깎았다라는 것도 사실관계랑 또 다른 내용이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거짓말이 줄줄 나왔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뭐 자기는 인원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그런데 바로 1분 뒤에 인원이란 말을 또 써요. 그리고 자기가 이전에도 인원이란 말 쓰고 그다음에 1년 전에도 쓰고 기자들 앞에서도 쓰고 검사 시절에도 써. 자기가 그렇게 인원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도 헌법재판관 앞에서 뻔뻔스럽게 인원이란 말을 난 잘 안 쓴다고 거짓말했다가 뽀록이 났죠. 망신망신 개망신을 당했잖아요. 계속 그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심지어 어저께 이제 그 녹취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국민들 앞에서 나는 총선 당시 때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라고 했지만 드러난 녹취록에는 윤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상현이한테 내가 다시 말해볼게 라는 말이 나오죠. 분명히 자기가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 걸 그때 알아놓고서는 그걸 해명하는 자리에 가서 정진석인 줄 알았다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안면물 써고 이렇게 거짓말을 완전 찍찍찍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급이거든 지금. 이렇게 안면물 써고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는 게 이재명급인데 이런 경우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계몽을 할 수 있냐 이거야. 우리가 뭐 이재명한테 계몽당하게 생겼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받을 계몽이 어딨어.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봐놓고도 홍준표의 반응과 한동훈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점은 좀 같은 우파내의 대선 주자들을 바라볼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특히 홍준표는 우파 바닥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이라면 법치나 헌법재판소의 권위 그다음에 진실의 힘이라는 거를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쪽에 붙어버렸다는 점은 홍준표가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용납이 안 돼. 그리고 저런 거를 몰랐으면 왜 아는 척을 하냐고. 몰랐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저 거짓말을 분명히 홍준표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홍준표의 판단력이나 홍준표의 미래가 그리고 홍준표의 지금 어떤 팩트를 조합해서 그것들을 통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홍준표의 위기야 위기. 단순히 윤석열의 위기뿐만 아니라 홍준표 자체가 오염돼 버렸다라는 거죠. 빨리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지금 말려야 돼 홍준표를. 안 그러면은 점점점 한동훈이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가버리면은 준표님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밀리는데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가는 홍준표의 상식, 홍준표의 현실 인지 능력, 홍준표는 대체 팩트가 무엇인가, 홍준표는 거짓을 옹호했다, 홍준표는 불법을 옹호했다, 내란을 옹호했다 등등등으로 막 몰릴 수가 있어요. 굳이 저럴 필요가 없다는 거 홍준표가.